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무역 동반자 정재환입니다. 2010년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으니 합격하고 나서 12년, 물론 이 12년 동안 온전히 관세사 업무에만 집중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학원 강의도 하고 대학원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기저기 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2018년에 개업까지 하고서도 4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수험생, 관세사 초년생 혹은 이제 무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관세사 되고 나면 좋나요?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관세사가 지금 내가 직장을 버리고 몇 년을 투자할 정도로 가치가 있나요? 이제 여러 선후배 동기들을 만나다 보니 이제는 이제 관세사 업계도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다라는 판단 하에 드디어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사 합격 12년, 개업하고 4년, 드디어 말합니다. 관세사의 리얼 장단점. 뭐니 해도 관세사라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니, 관세사가 관세사인 게 뭐가 장점이죠? 아직 학생일 때 혹은 취준생일 때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 이런 명절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나요?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 뭐하냐? 아이, 저 취업 준비 중인데요. 왜? 언제 취업하려고? 취업 잘 안 돼? 공부는 많이 했고 자격증은 땄고 너무 스트레스죠. 하지만 관세사가 되면요, 야, 너 뭐하냐? 아, 저요? 관세사예요. 관제사? 관제사? 공항에서 일하는 거? 아, 관제사 말고요, 관세사요. 뭐야? 라는 말을 듣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날, 추석 그 어떤 명절, 어떤 가족들의 모임에 있어서도 누가 너 뭐하냐라고 했을 때 당당하게 관세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장점입니다. 관세사라고 말하면 관세사라서 너 어디서 일하는지, 지금 얼마 버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관세사 시험 합격하고 넷플릭스 보면서 백수처럼 지내고 있는데도 그냥 관세사라고 말하면 그걸로 된 거야. 은행에 가서도요, 고객님 직업이 무엇이세요? 아, 아직 직업이 없으시구나. 그럼 대출이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 고객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아, 관세사요? 그러면 대출이 1억까지 나오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관세사도 관세사무소에서 일하는 관세사, 관세법인에서 일하는 관세사,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관세사, 로펌에서 일하는 관세사, 공기업에서 일하는 관세사, 은행에서 일하는 관세사, 공무원 하는 관세사, 대기업에서 일하는 관세사 다 다르지만 그냥 관세사라고 하면 그것이 그 자체로 직업이 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공 자체가 외국어였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가서 조금 더 이제 무역, 물류, 경영, 법학 이런 쪽을 배워보고 싶었는데 그 용기가 안 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풀타임 대학원생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지금 당장 어디선가 취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포기하고 더 높은 곳을 위해 대학원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큰 용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 고민을 하죠. 내가 지금 대학원에 가면 더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을까? 괜히 대학원 가서 나이만 먹으면은 이제 신입 취업이 안 되는데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결국 대학원을 포기하고 이제 취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다 이제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고 관세사가 되기는 했지만, 관세사가 되고 나서 저는 가장 먼저 한 게 대학원에 간 것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대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왜요? 대학원에 가서도 아유, 대학원 가서 취업 안 되면 어떡하지? 나이만 먹으면 어떡하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사니까 저는 언제든지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 업무를 하면서도 야간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관세사 업무를 잠깐 중단하고 풀타임으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을 보면 굳이 관세사 업무를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업을 하는 사람, 대학원에 가서 박사까지 가서 이제 교수를 하는 사람, 관세사가 되고 나서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연구원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세사가 아닌 업무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관세사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되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사라는 건 이제 합격을 하고 나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원하는 일이 반드시 무역과 관세사 업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됐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이제 박사는 사실은 업무랑 병행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박사 마지막 논문을 쓸 때는 1년 정도는 풀타임으로 논문만 써야 되기 때문에 하던 것 일 다 버리고 논문만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거,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관세사니까, 돌아갈 길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이제 학교의 겸임교수로 속해 있어서 이제 학교 업무도 하고 그리고 개업해서 관사 업무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관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 돈을 많이 법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일반적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의 한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를 나와서 자영업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업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잘못되면 너무나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죠. 하지만 관세사는 큰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관사 내에서도 이제 월 수백, 수천, 수억 버는 사람들 다양합니다. 관사가 됐다라고 해서 그 자체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지만 큰 리스크 없이 내가 노력함에 따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즉 쉽게 억대의 연봉까지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관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관사만의 장점이 아니라 모든 전문 자격사의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전문 자격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내 능력만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상한선이 없이 일반 직장인이 상한선 없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업밖에 없는데 사업은 상한선도 없지만 하한선도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 되는 거죠. 하지만 관세사는 뭐예요? 분명히 하한선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최소한에 벌 수 있는 그런 기본 급여는 보장이 되는 상태에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거야말로 관세사의 정말로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요? 소득 편차가 너무 큽니다. 방금 관세사가 돈 많이 번다면서 소득 편차가 크다는 건 도대체 뭔 소린데요? 관세사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관세사는 3년 차만 돼도 연봉이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고 그게 넘어가면은 10배에서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전문 자격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했을 때 관세사가 유독 그게 굉장히 더 심한 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정쌤, 그 관세사는 몇 년 차 되면 얼마 벌어요? 저는 언제쯤 되면 연봉 1억 벌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몇 년 차에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몇 년 차가 돼야 억을 벌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2, 3년 차에 이뤄낼 수도 있고 20년, 30년 차가 되어도 못 이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럼 회계사는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관세사랑 뭐가 다르죠? 조금 과장돼서 말해볼까요? 회계사는 합격생의 80%가 대한민국 10개 대학에서 나오고요. 그중 80%가 20대 중반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생의 80%가 4대 회계법인에 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는요, 수험생부터 합격생까지, 그 다음에 지금 근무하는 그런 조건까지 대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회계사는 평균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째 회계사는 얼마 번다, 이게 가능하죠. 하지만 관세사는 과정에서 말하면 90명을 합격하면 90명의 나이대가 20대, 30대, 40대로 다 다르고 90명이 합격했다라고 하면 출신 학교가 90개일 정도로 과정에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미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관사를 할지라도 사실 회계사라고 하면 스타트 라인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평균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차에 어느 정도 돈을 번다라는 그런 것들이 성립될 수 있죠. 하지만 관사라고 하면 야 우리 똑같은 관사 1년차인데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대학을 막 졸업한 별다른 스펙이 없는 1년차 관사부터 이미 취업 준비까지 끝내놔서 빵빵한 스펙, 외국어 능력까지 갖춘 이제 그런 관사부터 이미 충분히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훌륭한 영업 능력과 비즈니스 매너 이런 것들을 갖춘 그런 관사부터 관사 90명을 세워놓으면요 이미 스펙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코 스타트 라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관사는 스타트 라인이 동일하지 않고 그리고 스타트 라인이 동일했다 할지라도 2년차, 3년차, 4년차 갈수록 하는 업무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관세법인에 들어가는지, 어떤 관세사무소에 들어가는지, 그다음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업무 역량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관사는 사실 스타트 라인도 다르기도 하지만 연차가 흐를수록 그 업무 차이가 능력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차에 얼마를 번다라는 개념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있죠. 관사는 5년 차에 5천만 원이 한계라는데 정말인가요? 5년 차에 5천만 원이요? 물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관사도 많지만 5천만 원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못 버는 관세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것도 아니며 관사가 됐다라고서 돈을 많이 버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관사끼리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또 하나 워라밸과 연봉은 반비례합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워라밸 원하세요? 어우, 정쌤 저는 워라밸 좋죠.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예, 좋죠. 관세는 절대 워라밸을 지키면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습니다. 특히 1, 2년, 3년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얼마나 업무에 집중해서 많은 업무를 수행했는지,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업무를 배웠는지에 따라 연봉이 팍팍팍팍팍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워라밸을 지키면서 업무를 배운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선택하세요. 워라밸을 원하면 연봉을 포기해야 되고, 급여를 원하면 워라밸을 포기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이 정도면 진짜 잘 나간다 싶은 관사들은 하나같이, 제가 그 친구들 1, 2, 3년 차를 아는데 워라밸? 그런 단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 또 일단 주 6일 근무는 가장 기본이고, 일요일도 종종 출근을 하면서 야근이란 개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존재하는 건 뭐예요? 내가 막차 전에 퇴근을 하는지, 막차 후에 택시를 타고 퇴근하는지. 그래서 심지어 일이 많은 관세법인은 복지가 뭡니까? 택시비 주는 겁니다. 그게 복지일 정도로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은 1년, 2년, 3년이 갈수록 워라밸을 지키는 동기들에 비해서 업무 승진도가 팍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게 그겁니다. 저도 2010년에 막 합격하고 수습 들어갔을 때, 사실 저는 그때 관세가 무슨 업무 하는지도 몰랐고, 저도 이제 무역에 대한 막연한 그런 기대치를 갖고 갔는데, 사실 관세 업무가 약간 미묘하게 제가 기대했던 것랑은 좀 달랐죠. 그러다 보니까 수습 기간 4개월 동안 정말로 워라밸 6시만 되면 퇴근하고 싶어 했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가장 후회합니다. 저랑 제 동기랑 업무 차이가 이미 발생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동기한테 너 벌써 그것도 할 줄 알아? 그거 언제 배웠어? 나 그거 모르는데? 그럼 당연히 1년 차가 됐을 때 연봉 협상할 때 연봉이 확 달라집니다. 관사 바닥에서 가장 흔한 게 뭔지 아시나요? 기수 제도 따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수 제도는요, 한 기수 위가 한 기수 아래를 막 입사했을 때 교육시켜주는 그 정도죠. 하지만 내가 얘를 교육시켰습니다. 내가 얘를 수습관사라고 교육을 시켰는데 1년 뒤 연봉 협상할 때 내가 교육시킨 얘가 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버는 일도 허다합니다. 관세사는 호봉제 아닙니다. 기수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연봉제이기 때문에 10년 차보다 돈을 많이 버는 3년 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요? 내가 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만큼이 물리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초반 2, 3년 차까지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서 업무 능력을 배워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면 나중에 숙련되면은 훨씬 더 고급적인 업무를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워라밸을 원하면 연봉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장점, 관세사는 개업 자격증입니다. 물론 관세사가 되어도 법인에 속해서 어느 집단에 속해서 평생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개업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개업할 생각 없어, 나는 그냥 법인에 속해서 평생 일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관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법인 소속으로의 관세란요, 정말 특출난 업무 능력이나 특출난 영업 능력이 있지 않은 한 분명히 연봉에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연봉은 여기서 멈추게 되는 거고, 아래에서는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계속 수십 년 동안 법인에 있을 거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이제 특출난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경우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연봉의 상한선에 이제 부닥기기 때문에 개업을 반강제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연봉이 올라가지 않아서 나의 후임이었던 애가 나보다 먼저 승진해서 상사가 되고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상황이 발생해서 존심상해서 어찌 됐건 개업을 하게 되면 자의에 의석은 타의에 의석은 개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개업을 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어쩌면 관세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개업을 평생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저도 굉장히 이제 선입견이고 정확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저기 주변에 얘기 들으면 노무사가 훨씬 더 적합할 수가 있습니다. 노무사라고 하면 어찌됐건 개업 쪽도 그렇지만 취업에도 상당히 특화되어 있죠. 회계사도 괜찮습니다. 회계사도 회계법인에서 억대 연봉 받으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세무사도 괜찮습니다. 세무사는 개업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얼마든지 원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비해선 관사도 물론 기업에서 원하기는 하지만 회계사나 세무사, 노무사에 비교하면 수요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사는 취업 자격증이 아니라 개업 자격증입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평생 취업해서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관세사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세사가 개업용이라고 하는데 그럼 개업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개업이 어렵습니다. 요즘 개업하기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개업해서 자리를 잡는 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세무사보다는 훨씬 더 힘듭니다. 제가 그래도 주변에 세무사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면 아무리 세무사는 힘들어도 주변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잠재적인 고객이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세 신고기간, 종소세 신고기간, 이때는 그냥 뭐가 됐건 최소한 일이 바짝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어찌됐건 밥벌이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세사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영업을 해서 고객을 유치하지 못하면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파리만 날리는 거죠. 그래서 개업 자격증인데 개업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이 관세사의 단점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관세사 어찌됐건 대기업에서 뽑으니까 대기업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험생 중에서는요, 기업에 가기 위해 관세사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야말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세 업무를 하다가 이제 우연히 기회가 맞아서, 우연히 그쪽이 잘 맞아서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처음부터 대기업에 가기 위해 관세사 준비를 한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구급 공무원 가산점을 받기 위해 변호사 시험을 본다, 이 말이랑 똑같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을 받기 위해 변호사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변호사인데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맞아서 공무원을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 변호사를 먼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기업에 가기 위해 관세를 한다라는 건 딱 그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을 가고 싶으면 차라리 스펙을 더 올려서 그냥 대기업에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제한적인 업무만 합니다. 사실 관세사가 이제 무역 쪽에서는 탑, 가장 상위의 자격증이긴 하지만, 다른 전문 자격사와 비교하면 업무 범위가 굉장히 좁은 편입니다. 즉 활용성이 비교적 떨어집니다. 세무사만 돼도요, 주변에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하면, 야 이거 세금 얼마나인데 이거 내는 거 맞냐, 야 이번에 이거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무사는 정말로 쓸 데가 많죠. 노무사만 되더라도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대기업의 인사부서는 물론이고, 요즘 노동법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직원을 뽑았는데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면 되냐, 급여는 이렇게 주면 되냐, 연차는 이렇게 주면 되냐, 혹시 우리 쪽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느냐. 사실 노무사, 세무사는요,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도 가능하고 취업도 가능한 거죠. 하지만 관세사는 철저하게 무역, 그 중에서도 일단 기본은 통관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운송은 포워딩이 훨씬 더 잘합니다. 결제는 은행원이 훨씬 더 잘합니다. 기본적인 무역 계약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기업의 해외 영업팀이나 법무팀이 훨씬 더 잘합니다. 어찌됐건 관세사는 그 물류의 한 중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자기가 업무를 배워나갈 수는 있지만, 스스로 업무를 배워나가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굉장히 좁은 범위의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사마다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떤 관세사는 요 업무에 집중을 하고, 어떤 관세사는 요 업무에 집중을 하고, 어떤 관세사는 요 업무에 집중을 하는데, 그게 정말로 특출난 지식이어서 이제 제 동기들 보면은요, 뭐 회계법인에서 이제 업무를 해서 뭐 이전 가격, 관세평가 이런 데 정말 특화된 친구들은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그거말로 정말로 전문적인 업무죠. 그래서 이 관세사 자기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그 분야를 팠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요것도 요만큼, 저것도 요만큼, 요것도 요만큼, 그냥 애매하게 그만큼씩 하면요, 정말 애매한 관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되면요, 정말로 특정 분야의 완전히 스페셜리스트가 될 수 있도록 하던가, 아니면 뭐야?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게 정말로 스스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사가 굉장히 제한적인 업무만 하고, 막상 무역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무역 전반을 아우르는 관세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긴 뭐 이거는 다른 전문 자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정해진 업무 내에서 업무를 얼마나 파생시켜 나갈지는 자기가 얼마나 헌신을 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는지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관세사가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고,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고, 제가 20대 때 기대했던 저의 모습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저의 모습이 되어 있는 건 관세사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익명 커뮤니티 보면은요, 뭐 관세사는 이래서 좋네 안 좋네, 특히 욕이 굉장히 많죠. 어차피 관세사 안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말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지만, 그 모든 단점을 엎어버릴 정도로 관세사라는 장점 하나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일단 관세사가 되면은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돈 좀 덜 받으면 어때요? 평생 어딘가에 속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그리고 어느 순간 연봉 상한선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연봉이 안 오른다 할지라도 평생 그 돈 받아가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장점입니까? 잘리지도 않고 평생 업무할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언제든 일할 수 있고, 일을 하면 최소한 먹고 살 만큼은 돈이 들어오고,
자, 그래서 누가 관세에 뭐라고 하건 관사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도전하세요. 되고 나면 무조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도 인형 게시판에 이상한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결국 자기 실명 걸고 아무 얘기도 못하는 거죠. 12년 차인 제가 실명을 걸고 말합니다. 그래도 단점 100개보다 장점 하나가 훨씬 더 위대한 것이 관세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개업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제가 개업 4년 차가 됐으니까 그럼 개업을 할 때 뭘 주의해야 되는지, 개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개업해서 자리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개업을 해서 자리 잡은 동기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